안녕하세요, 헨리예요.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이게 헨리가 네. 발음을 잘하려면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헨리예요. 필립은 그냥 안녕하세요, 필립이에요. 뭐 그래야 돼. 이게 받침이 좀 강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발음이 편하더라고요. 바꾸시죠. 다음에는 모리스로.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 필립 앤 모리스. 너무 괜찮다. 너무 광고인데 PPL 뭐 받나? 네? 아니 필립은 아니 그럼 PD가 알아서 받아라. 저기 뭐 담배 한 보러 받으면 그거 무작합니다. 오늘은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가 지금 한 30분 동안 지금 막 대화를 나누다가 시즈널리티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수기, 뭐 준성수기,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비수기. 보통 근데 비수기. 조금 재밌는 준준성수기, 네, 뭐 이게 영어로 피크, 하면 너무 슈어더, 온, 오프, 뭐 피크, 하이 굉장히 많습니다. 숄더 2, 1, 2 뭐. 더 어려워요. 이게 사실 개념을 알고 있으면 사실 조금 편해요. 그쵸. 조금 편한데 어떨 때 편하냐? 내가 여행을 과연 언제 가야 될까? 이게 좀 편해요. 여기에는 이제 호텔들의 전략과 그 호텔 마케팅 팀들의 어떤 기획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호텔들을 언제 예약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사실 저번에도 많이 뭐 3개월 전에 뭐 2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예약하는 시기는 내가 여행 날짜를 정해놓았을 때는 항공은 3개월 전, 호텔은 2개월 전, 뭐 투어는 1개월 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여행을 언제 가야 될지를 정할 때에는 이 성수기, 비수기, 뭐 준성수기 이런 시즌들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 이걸 알아보면 내가 여행 가는 날짜를 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고질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들을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전통이야. 그래서 기업들이 그동안 해온 전통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웃긴 게 이게 전통이 딱 자리를 맺고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호텔들이 호텔 기획팀이나 뭐 이런 팀들이 딱 그날만 비싸게 팔아. 그게 언제냐? 우리가 보통 뭐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이게 아니라 극성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크 시즌이에요. 이 피크 시즌은 사실 1년에 며칠 안 돼요. 연말, 그 다음에 7월 말. 이게 피크 시즌, 1년에 피크 시즌이 다예요. 근데 너무 고질적으로 7월 말에 딱 가려고 계획을 하시니까 못 가는 거야. 너무 비싸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 7월 20일 이후로는 거의 피크 시즌이 픽스가 돼버립니다. 7월 20일 전에는 약간 로우 시즌, 숏더 시즌, 약간 뭐 준성수기 아니면 비수기 요금을 받다가 7월 20일 이후로 보통 여름방학 때가 딱 시작할 때쯤이면 보통 이 호텔들이 갑자기 호텔료를 확 올려버려요. 제가 이제 호텔 계약서를 보니까 공통점인 게 뭐냐면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가 제일 극성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숏더 시즌이라든지 준비수기, 중성수기, 그 다음에 9월달이면 좀 더 비싸지고. 오케이. 여기서 그 용어를 약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계속 영어를 쓸 것 같아. 사실 네. 우리는 이거에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피크가 극성수기, 온 하이가 이제 성수기, 그 다음에 이제 숄더 2 해서 준성수기, 숄더 1이 준준성수기.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오프 시즌 이게 비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언제 많이 가는 게 좋겠어요? 오프 시즌에 많이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실제로 극성수기에 한 번 갈 거 오프 시즌이면 2번 내지 3번 갈 수 있어요. 항공, 호텔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오프 시즌에서 우리가 사실 극성수기의 요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2.5배예요. 오프 때 우리가 보통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극성수기 피크 때는 한 45만 원? 499불 뭐 뭐 이렇게 55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돈으로 2번, 3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즌들에 대한 개념을 오늘은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명절이 다 날짜가 다른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호텔들이 그것만 알고 이 성수기도 요금을 때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텔의 전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또 이런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꼭 있어 항상. 나는 일본에 가서 예약을 한다든지 일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근데 한중일은 많이 겹쳐요 사실. 네, 명절이나 뭐 이 연휴 기간이 많이 네. 겹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호텔별로 호텔이 시즌을 정할 때 우리 호텔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피크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숄더야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우리 호텔의 한국 쪽 판매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야. 우리 호텔의 같은 날짜인데 미국 쪽 판매는 달라. 같은 날짜인데 그날은 한국이 성수기였다. 미국 시장은 뭐 5%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호텔들이 국가별로 시즌을 다르게 나눠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꼼수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미국 사이트 통해서 간다든지 뭐 많잖아요. 요새 인터넷도 어떻게 접속하면 내가 미국에서 접속한 것처럼 뜨고 뭐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코리안 마켓 온리 요금표
차이니스 마켓온이 요금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설사 체크인할 때 여권을 꼭 주시게 됩니다.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 얘들이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이트 또는 중국 사이트에 들어서 좀 더 싸게 예약을 했다. 간혹 가다가 5성급 호텔은 그 요금을 적용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간혹 가다가 미국에서 예약이 들어왔는데 한국 여권을 내민다. 이게 뭐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인데 걸리면 좀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휴 때 사실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행을. 근데 이제 연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1년치 달력을 놓고 보면 연휴가 언제 오냐면 구정이 지나고 나면 가정의 달이 있어요. 5월 5일 연휴가 있어요. 황금 연휴인 그 연도가 있고 아닌 연도가 있겠지만 특히 황금 연휴인 연도는 이게 피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연말 연시, 뭐 12월 31일, 뭐 1월 뭐 이런데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언제 또 오냐면 11월 말에 또 한 번씩 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오냐면 쇼핑이 특화된 지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잖아요. 이제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괌 사이판도 마찬가지고 몰려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날 마지막 금요일 한 5일 전부터 세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10% 할인이었다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95% 할인까지 올라가요. 폭이 당일날 다시 높아져. 할인폭이 다시 낮아져. 95%까지 올라갔다가 할인을 다시 50%, 뭐 30% 이런 식으로 낮아져. 이게 잘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 뉴스에서 영상 많이 보잖아요. 막 줄 이빠이 서 있다가 막 달려 들어가서 막 테레비 막 집어 들고 막 근데 실제로 괌만 가도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집채만한 TV 이고 나오고 막 둘이 낑낑대고 있고 막 그런 장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시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크 시즌은 보통 이런 연휴 때 보통 발생을 많이 하고 이런 피크 시즌의 예약은 사실 1년 전에 끝나요. 호텔은. 그리고 항공권도 마찬가지로 이 피크 시즌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국적항공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전에 오픈이 돼요. 전에 말씀드린 3개월 전에 항공권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LCC 위주, 저가 항공사들 위주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1년 전에 오픈이 돼서 1년 전에 다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추석이다, 9월, 10월 추석이다, 그럼 1월에 예약을 해야 돼요. 요때밖에 나는 여행을 나갈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예약하신 분들 또는 방법이 있죠. 1년 전에 예약해놓고 중간에 취소하시면 되니까 일정이 바뀌면 또 그때 일정이 바뀌어서 비수기로 들어간다, 비수기로 나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비수기 예약은 또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2배, 항공권도 2배, 3배, 피크와 오프의 차이는 한 3배까지는 보셔야 돼요. 한 번 갈 돈으로 3번 갈 수 있으니까 인생을 여유롭게 사시면서 비수기만 여행을 다니시는 걸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질적인 기업 문화 그 휴가는 이때다 이게 많이 사라져서 다행히도 그렇죠.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고질적인 휴가 시즌이 꼭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호텔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비수기 가격들을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우선은 비수기 성수기 판단하에서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됐구나, 이때가 이제 비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비수기의 기준은 보통 학생들 방학일 때 그리고 휴강일 때가 제일 많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피크 얘기를 했으면 숄더 얘기를 해보면 숄더 이제 1, 2라고 하는데 숄더 기간이 다 방학 기간이에요. 숄더 기간들이 다 방학 기간이고 또는 황금 연휴를 낀 전주, 그 다음 주 이런 게 다 숄더. 그러니까 숄더 우리 어깨잖아요. 어깨. 피크가 여기라면 어깨 가격인 거지. 피크 밑에 어깨는 조금 오프보다는 땅바닥보다는 사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숄더도 1, 2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2는 확실히 어깨 가격이고 1은 약간 이 어깨인데 아래 어깨? 어깨 아래쪽? 요 정도니까 일단 방학 시즌 그 다음에 주변 피크 주변 날짜들 이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요런 시즌들이 사실 숄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나는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야는 다 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즌을 좀 공부를 하고 가면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서칭을 하시면 어쨌건 우리가 여행 가는 시점이나 돈을 아끼는 시점, 한국 사람도 어쨌건 전략 정신 뛰어나잖아요. 투철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바꾸는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 시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호텔마다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각 사이트마다 이제 또 검색을 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너무 고생이니까 기본적으로 언제쯤이 가장 싸게 갈 수 있는 오프 시즌이다. 또 언제쯤이 너무 비싼 시즌이다. 이런 거 판단해 보실 수 있고, 능력 되시고 돈 많으시면 피크 때 가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로우 시즌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하이픽 쇼더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점점 넓어져서 음. 숄더 온 피크 요 세 시즌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행 산업이 잘 안 되는 나라일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팁인데 각종 프로모션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모션이다라고 보여주는 곳은 사실 많지 않아요. 실제 프로모션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현지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 쿠폰이라든지 그렇죠. 뭐 바베큐 뭐 디너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공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텍스트 조금만 읽어보시면 각종 혜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은 약간씩 공부를 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시즈널러티 이 두 가지 호텔을 예약할 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나 좋은 여행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알찬 여행 그리고 뭐 가격도 저렴하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되겠죠. 끝? 네, 끝.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네, 그러면 필립이었습니다. 이렇게 클로징 하자. 그리고 모르겠어요.